근데 사실은 레즈비언 커뮤니티 안에서 남자 아이돌을 덕질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은 약간 시선을 받게 되거든요. 가짜다. 너 레즈비언 맞아? 안녕하세요. 퀴어돌 영어방 시청자 여러분. 새로운 에피소드와 함께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시즌2의 새로운 부제이죠. 웰컴 투 퀴어 K-팝 월드라는 이 제목에 걸맞게 저희 매주 이제 K-팝의 퀴어한 면을 여러분들에게 영업을 하면서 아주 퀴어한 K-팝의 세계로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가 함께 할지 무척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전에 저희 출연진들 인사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퀴어돌로지를 함께 쓴 연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다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고 책 누가 나만큼 여자를 사랑하겠어를 쓴 주연입니다. 게스트 진송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비평 활동을 하고 있는 진송이라고 하고 이제 K-팝도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관련된 글도 좀 쓰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초대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뤄주실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해도 될까요? 오늘은 레즈비언과 남자 아이돌이라는 어떻게 보면 잘 어우러지지 않는 것 같은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게 됐어요. 이제 레즈비언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남자 아이돌을 덕질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그 흥미로운 이야기 들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혹시? 네. 네, 제목을 간단하게 정해봤는데 레즈비언도 남자 아이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무대의 남성성의 가능성 이렇게 좀 거창하게 해봤어요. 내용은 별게 없고, 네. 진짜 정말 사람이 궁금해지게 만든다. 맞아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인터넷에 있던 게시글 하나를 퍼왔어요. 레즈인데 남자 아이돌 좋아하면 이상해 보여? 재곤네 이런 건데 사실 이런 질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레즈인데 남자 아이돌 좋아하면 좀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왜 여자를 좋아한 사람이 왜 남자 아이돌 덕질하지? 그래서 근데 댓글을 보면은 또 레즈비언이 남자 아이돌 좋아하는 거 가능하다. 나도 본질이 남돌이다.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또 이게 레즈비언이 남자 아이돌을 엄청 좋아한다. 레즈비언은 남자 아이돌을 굉장히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조금 억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레즈비언이 여자 아이돌을 좋아하는 거나 심지어는 게이들이 여자 아이돌을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 레즈비언들이 남자 아이돌을 좋아하는 거는 소비나 덕질 결과로서의 덕질로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무작정 그래 레즈비언은 남자애들 되게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왜 사람들이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까? 그리고 좋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좋아할 수 있을지 그 애정의 형태가 사실 일반적인 헤테로 로맨스랑은 다른 형태일 거 아니에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늘 거꾸로 질문해볼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이 질문 해볼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서. 남자 아이돌 얘기를 하러 왔는데 이제 또 여자 아이돌 얘기로 시작을 해서 참 송구스럽지만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 아이돌은 이제 문별과 윤호 씨입니다. 이제 문별님이 굉장히 많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윤호 님이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당연히 어떤 헤테로 중심적인 시각에서 되게 사귀고 싶은 사람으로 이제 윤호를 생각하고 있겠거니. 사실 이상형 자체가 그런 뜻이죠. 이상형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이게 무슨 영상의 캡처본이냐면요. 이제 문별 씨가 소문난 별다방이라는 이름의 팬미팅을 진행하셨어요. 거기서 약간 VCR 영상처럼 이렇게 동방신기의 뮤직비디오의 장면과 똑같은 걸 사실 재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VCR 내용이 너무 재밌는 게 그 덕질을 너무 오랜 시간 하다 보니 이제 영상을 보면 그 영상 안에 있는 동방신기가 나로 보이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근데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영상에 뭐 동방신기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나로 보였다. 이게 아니라 동방신기가 나로 보이는 그게 약간 그런 거 아닐까? 이상형은 이상형인데 알고 보니까 추구미 이상형 같은. 그런 거죠. 내가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뭐 이제 추구미나 사실 워너비 이런 거에 조금 가깝다고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또 애정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만 않잖아요. 맞아요. 이제 내가 되게 질투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좋아하는 거고 되게 동경이나 질투나 증오나 막 이런 게 사실 동성애적인 거 안에서는 막 그렇게 딱 구분이 또 안 되거든요. 아까 전에 필기현님이 추구미라는 단어를 말씀을 미리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걸 통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추구미가 요새 엄청 핫한 단어? 그래서 막 뭐 매거진 이런 데서도 올해 트렌드 키워드 막 이런 걸 언급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 내가 동경하는 어떤 것에 대한 애정? 그게 좀 사회를 움직일 만큼의 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한 애정이라는 거죠. 가져온 게 이런 명품 앰버서더 이미지인데 원래 이런 거는 젊은 여자분들보다는 조금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 광고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이렇게 되고 싶다는 동경이라는 감정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여자분들로 모델을 바꿔서 젊은 소비자층까지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추구미라는 형태의 애정이 돈이 안 되는 애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K-팝에서도 마찬가지로 추구미와 관련된 이런 열정들이 덕질의 성과, 결과 이런 걸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어떤 영화제 사이트에서 본 어떤 다큐멘터리예요. 이 다큐멘터리는 퀴어 댄스팀, 퀴어 커버 댄스팀인 큐캔디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큐캔디를 본 이유는 이분들이 주로 커버하는 게 K-팝 아이돌 댄스이기도 하고 이제 제가 직접 GV에서 들은 바 큐캔디가 사실상 부치 그룹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 부치들을 그 구성원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자 아이돌 춤만 커버할 뿐 아니라 사실 남자 아이돌 춤도 되게 많이 커버를 하시고 아까 전에 문별님이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그 남자 아이돌을 체험하는 것? 남자 아이돌의 위치에 가서 남자 아이돌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실천이 이런 팀에서도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마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약간 이 계열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를 이분들을 이제 인터넷에서 흔히 기갈남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이런 기갈남돌화라는 건 사실 좀 아이돌에 내재된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아이돌 남자가 가진 남성성이라는 게 엄청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남성성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맨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 어떤 아이돌 남성분이 굉장히 화사한 옷에 리본 이런 거 달고 탈색, 메이크업, 모자까지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여성인 나도 이런 거 입어본 적이 없고 이렇게 사족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남성적인 걸 한다고 해도 그 남성성을 되게 과장해서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기갈남돌의 역사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남자 아이돌이 조금 본질적으로 기갈스러운 데가 있다. 일단 아까 기갈남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갈남돌 이런 단어는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남돌 자체가 기갈지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기갈통 이런 끼순이 이런 말 아시죠? 그래서 그 남성 동성애자 분들 중에 어떤 좀 여성적인 분들에게 기갈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약간 큐캔디 분들과 같은 기갈 이러면 뭐지? 그러니까 안 붙는 말 같긴 해요. 좀 어색한데 이게 가능?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갈탑이라고 적혀있는데 약간 끼탑이라는 말로도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되게 흔한 표상은 아니죠. 근데 저는
이게 안 붙는 게 레즈비언과 남돌이 안 붙는 거랑 되게 그 원리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기갈 부치들이 연기하는 게 딱히 이제 무대 위에서 수행하는 게 딱히 여성성은 아닐 거잖아요. 만약에 굉장히 남성스럽고 터프한 남성성을 연기한다고 해도 그 기갈이 어색하게 받아들여지는 거는 남성성 자체가 무대 위에 올라갈 만한 것으로서 그게 자연스럽지 않아서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저렇게 과하게 남자인 척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남성스럽지 않아서 남성성으로부터 좀 떨어져 나오는 행위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안 붙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붙는 단어인 채로 이제 무대 위에 계속 올라가는 분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 단어를 연결시켜 볼 수가 있죠. 여성의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기갈이나 여성성 이런 거를 그 성별이라는 것을 조금씩 떨어뜨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재미있게 붙이고 또 떨어뜨리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랙을 가져왔는데 드랙 퀸은 많이 아셔도 드랙 킹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꽤 많을 거. 이거는 그 드랙 퀸이 어떤 과장된 여성성 이런 거를 무대 위에서 수행을 한다면 드랙 킹은 좀 남장처럼 남장을 해서 무대 위에서 뭐 립싱크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이런 공연을 하시는 분들을 말하는데 되게 신기한 게 드래킹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팸이에요, 팸. 이런 과한 남성성을 연기하는 건 부치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드래킹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팸이다. 맞아. 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걸까요? 왜 팸들이 남성성을 연기하려고 하지? 그게 당연히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니까 좀 안 붙을 수 있는데 이런 걸 뒤틀고 전유하고 이런 거 자체가 하나의 유희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남성성이 레즈비언들한테도 유희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덕질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걸 애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끝입니다. 우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덕질을 너무 오랜 시간 하다 보니 이제 영상을 보면 그 영상 안에 있는 동방신기가 나로 보이는. 저희는 사실 이제 그 뭐 기갈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한 편이긴 하잖아요. 근데 또 이거를 또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시청자분들 중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단어를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좀 약간 편할까요? 기갈이라는 걸 참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무대 위 여성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이제 그런 끼로 넘쳐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사실 우리가 아주 구체적인 구체적인 개인의 표본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저 사람을 보면 그게 뭔지 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일련의 레즈비언들이 너는 남자 아이돌을 왜 좋아하냐. 근데 사실은 레즈비언 커뮤니티 안에서 남자 아이돌을 덕질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은 약간 시선을 받게 되거든요. 가짜다. 너 레즈비언 맞아? 너 그냥 바이섹슈얼인데, 물론 바이섹슈얼인 게 당연히 흠은 아니지만 왜 레즈비언이라고 말해? 그냥 바이섹슈얼이라고 말해 라는 약간 반응들도 많이 받고, 이제 그럴 때 많은 어떤 변호라거나 혹은 설명 중에 남자 아이돌이 부치로 패싱이 되어서 내가 남자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성찰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 되게 많은 반론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본인을 부치라고 정체화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게 뭐가 부치냐. 진짜 부치는 전혀 남자 아이돌 같지 않다. 근데 그 말이 아까 진송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기갈부치, 기갈과 부치가 약간 맞아떨어지지 않는 감각처럼 아니 부치 중에 저렇게 약간 무대 위에서 끼떨고 춤추고 어떤 여성성을 어떤 과시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성성이라는 게 되게 또 애매한데 어쨌든 저런 형식의 퍼포먼스를 하는 부치는 사실 많지 않다. 부치가 아니다. 부치들이 저렇게 화장을 하고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쟁거리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지금 마음이 복잡합니다. 약간 좀 그 부치로 보는 붕당의 이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기존의 레즈비언 어떤 정체성 용어로만은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퀴어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거의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강의를 하나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질문을 하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코멘트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무대 위에서 음. 기갈을 부리는 어떤 젠더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갈과 부치는 붙을 수 있는 건가? 네, 부치와 기갈 전 당연히 이제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전에 기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 무대 위에서 여성성을 되게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적극적으로 막 표출을 하는 그런 걸 기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극과 극은 만난다고 해서 전 남성성을 무대 위에서 굉장히 그렇게 열심히 표현하는 것도 일종 기갈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이런 지금 셔츠에 깃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렇게 세우고 약간 이렇게 하는 그런 제스처들은 굉장히 과장된 맞아요. 남성성의 제스처잖아요. 근데 그런 과장된 남성성 자체가 남성성 좀 부족해 보이게 만드는 거 아시죠? 이게 예를 들면 삶의 진리야. 삶의 진리는 또 뭐야? 정수지. 아하. 예를 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그렇게 과하면 사실 좀 그쵸, 그 허세잖아, 허세. 아. 너무 허세. 과하면 뭐든지 간에 그런 어떤 정석에서 조금 벗어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갈텀이랑 기갈 부치가 그렇게 또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게 참 신기한 점인데, 예를 들어서 기갈 부치가 이제 남성성을 되게 과하게 표현하는 이들이고 기갈 텀이 여성성을 되게 과하게 표현하는 이들이라고 했을 때도 조금 구분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원래 너무 극단적인 것들은 서로 조금 비슷한 아, 그쵸, 성격을 그쵸.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다 보니 다시 만나. 360도 돌아버린 거죠. 360. 360도 돌아서 만난 거지. 팔 너무 획 돌아가지고 너무 그냥. 힘들어가지고 너무 돌아서 다시 만나. 360도 돌아버린 거죠. 360. 360도 돌아서 만난 거지. 저는 어쨌든 사실 한 번도 남도를 좋아해 본 적이 없는 이제 레즈비언인데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일단 관심이 없고 너무 끌림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그 내 추구미도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런 남도를 좋아하는 건 부치인가 팸인가가 궁금해요. 부치들이 이런 남도를 좋아하는 것인가 아니면 팸들이 이런 남도를 좋아하는 것인가 아니면 각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근데 일단 제 데이터에 의하면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을 둘 것 다 같긴 있어요? 해요. 왜냐면 남도를 진짜 열심히 덕질하는 부치도 제 주변에 있고 그냥 진짜 열심히 덕질하는 뭐 팸도 있고 뭐 본인을 뭐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 뭐 레즈비언도 있고 제가 느끼기에 되게 스펙트럼이 다양한 것 같아요. 네, 뭔가 저 난제를 풀면 우주의 신비를 풀 수 있어요. 네. 그 레즈비언이라는 게 사실 이미 뭐 여자는 남자를 좋아해야 한다는 어떤 사회 통념으로부터 조금 자유롭게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야 한다는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운데 꼭 부치가 팸을 좋아해야 한다, 맞아. 팸이 부치를 좋아해야 된다 이런 거를 헤테로 남녀에 비해서는 좀 덜 숙박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 그래서 좀 이렇게 막 꼬여 있고 여러 가지가 다층적으로 보이는 게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뭐랄까 그 우리한테 신촌공원이라는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완전 정말 H.O.T, 잭스키스 그 1세대부터도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떤 퀴어 스펙트럼에 있는 어떤 여성들이 사실은 많이 코스프레를 하고 팬티스라고 하죠. 네, 맞아요. 코스프레를 하고 무대 위에 섰던 것은 사실은 어떤 한국사 안에서는 사실 굉장히 유구한 전통이기도 해서 굉장히 약간 저는 한편으로 뭔가 되게 한국의 드랙 같은 어떤 그런 어떤 퀴어 문화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간에
해외에서 드랙이라든지 뭐 보깅이라든지 볼 문화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문화를 어떤 모방하면서 거기에서 또 자신들만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걸 단순히 모방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 안에서 진짜 자신이 뭔가 추구하거나 욕망하는 것을 약간 전시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한국에서 팬코스도 되게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퀴어로서 퀴어가 아닌 세상을 어떻게 조망하고 있는지를 사실 또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신촌공원에서의 어떤 문화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코스프레 문화들이랑 저는 유사한 점이 되게 많다고 느껴지기도 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레즈비언이 왜 남자 아이돌한테 관심이 있어? 왜 남자 아이돌을 좋아해? 사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그냥 되게 이중법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다. 사실 퀴어 스펙트럼은 그거보다 훨씬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이 레즈비언이라는 범위가 꼭 성적 지향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저의 성적 지향은 정말 여자를 사랑하는 게 맞아. 근데 나의 성별 정체성, 젠더를 생각했을 때 내가 여성이라는 몸이랑 딱히 불화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꼭 여성이어만 하는가? 여성이기만 해야 하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나는 소위 말해 이 레즈비언이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가가 요즘 제 안에서 약간 고민이기도 한데 근데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정체성 자체는 바이섹슈얼 혹은 팬섹슈얼 그러니까 딱 시스젠더 여성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주로 퀴어 친구들과 향유하고 있는 어떤 문화라든지 뭐 유머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레즈비언 문화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통하는 것들도 그렇고 그랬을 때 나는 뭐지? 나는 어떤 이 문화를 함께 향유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게이와 트랜스젠더 개념이 엄청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가 에이즈가 크게 한번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이제 주로 그 더 취약한 계층이었던 트랜스젠더를 게이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트랜스 개념을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든 그런 게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사실 그랬었잖아요. 뭐 바지씨, 치마씨 이런 게 트랜스젠더와 레즈비언 맞아요. 그런 게 딱히 이제 구분이 되는 범주가 아니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레즈비언인데 나는 완전히 내가 여성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 이런 게 사실 오히려 어떤 레즈비언이 가지는 퀴어성에서 되게 본질적인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역사라는 게 진짜 예전에 이제 바지씨, 치마씨 이런 얘기를 했을 때도 굉장히 어떤 트랜스젠더 범주와 레즈비언 범주가 굉장히 혼용되어 있었던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훨씬 길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랬을 때 사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역사를 같이 해오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그것이 약간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오히려 최근의 일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저 난제를 풀면 우주의 신비를 풀 수 있어요. 레즈비언도 남자 아이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 그리고 저희 어떤 이 K-팝의 퀴어함을 잘 영업 받아보았고요. 영업을 받았으면 저희가 이제 또 응답을 해야겠죠. 네. 이렇게 영업을 이제 K-팝의 퀴어함 이런 부분이 퀴어하다 이렇게 영업을 듣고 나니 맞는 말인 것 같다. 이거 영업해 주신 내용이 좀 수긍할 만하다, 인정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인정합니다. 네. 이제 듣긴 들었는데 이게 열심히 준비도 해주셨고 뭐 일견 이렇게 틀린 내용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막 그렇게까지 동의가 되려면은 제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라는 생각이 드시다면 더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또 인정을 넘어서서 야 이거 들어보니까 이 신세계다 신세계. 정말 이 내용 너무 신박하고 나 이건 정말 진짜 빠져든다. 인정을 넘어서 되게 빠져드는 수준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입덕합니다. 손팻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셋, 둘, 하나. 완전. 입덕 둘, 인정 하나 나왔어요.
그럼 각자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제가 제일 짧게 얘기할 것 같아서 네.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제가 입덕을 드린 이유는 생각보다 이 주제가 상상 이상으로 까다로웠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같은 주제로 이거 받았으면 못했겠구나.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할 수가 없기도 하죠. 제가 존경의 의미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까다로운 질문을 건드리고 있고, 그리고 진송님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얘기하시겠지라고 생각했던 내용도 담겨 있지만 굉장히 이야기를 점점 확장시켜서 정체성, 지향, 젠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뭐고, 우리가 지금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쓰는 모든 말과 개념과 사고의 틀이 이분법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포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거를 잘 주제를 확장해서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저는 오늘의 이 이야기 정말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제 좀 너무 들었으면 하는 내용이고, 재밌는 게 답을 모르겠어요, 솔직히. 듣고 나면 더 모호해졌어요. 근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를 너무 좀 잘 설득하고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입덕합니다랑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의외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마도 그래도 저는 아마 남도를 좋아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저분은 진짜 키워드 영어방의 대쪽이세요. 지독해. 어떤 면에서는 양대 지독. 진짜 독해.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독해. 네, 그래서 아마도 내가 남도를 좋아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차마 입덕을 드리진 못했지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좀 그런 이 용어에 대한 범위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었고, 얘기해주신 말씀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동의가 많이 됐어요. 위대한 수업. EBS 위대한 수업인가요? 저희 티플리닉의 유튜브계 버틀러인가요? 네. 진송의 젠더. 진송의 젠더학. 진송의 젠더. 그러니까 젠더 학을 붙여야지 진속의 젠더만. 아니지, 원래 저명할수록 제목이 짧은 거 뭔지 알죠? 젠더. 뭔지 알죠? 책에도 젠더. 이게 구구절절하지 않다고요. 아주 잘 들었고, 저는 저 질문이 있어서 퀴어돌로지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남자 아이돌을 좋아하는 수많은 레즈비언 친구들과의 어떤 약간 혼란이 있어서 책을 썼던 경험도 있어서 사실 저의 심연을 건드리는 질문이었고, 아직도 해야 할 이야기가 많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입덕합니다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모든 출연진들에게 마지막에 공통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퀴어로서 내 인생의 K-팝은 무엇인가? 왜 그 노래인가?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른 가수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가를. 아무래도 남자 아이돌을 말하는 게 약간 맥락상 적절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제가 제일 처음 좋아했던 아이돌도 남자 아이돌이었거든요. 제일 처음 좋아했던 게 FT 아일랜드를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더걸스, 소녀시대를 거쳐서 빅뱅도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다들 많이 슬퍼하시죠.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네네네. 타노스 스냅 되셨죠, 약간. 네. 그게 참 아쉽긴 한데, 그래서 이 중에서 빅뱅 노래 중에서 베스트를 꼽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이제 그렇게 아픈 역사로 어렵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꼽는 거 되게 어려운데, 그럼 지드래곤의 솔로곡 중에 삐딱하게를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삐딱하게 생각하고 젠더에 대해서나 페미니즘에 대해서 그 교과서적인 네. 말로. 삐딱하게. 혹시 지드로이 이 방송을 볼지도 모르는 지드로이콘 권지용 선생님께. 네. 카메라를 보고 말할게요. 네, 저 카메라인가요?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세상에 영원한 건 없게 되었는데요. 네, 덕분에 이제 삐딱하게 세상을 보면서 더 올바른 사람으로 무슨 소리야 지금?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됐다고 들었는데 그런 학문 쪽에서도 열심히 정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최근에 교수가 되어 학문을 정진 중이신 권지용님께 이 메시지가 닿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프로그램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웃지 마. 나도 웃게 되잖아. 네, 그럼 저희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제 프로그램 보시고 이 저희 유익했던 이 젠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젠더에도 성찰하는 이 유익했던 프로그램 너무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는 프로그램 제작해주는 큐플래닛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구독. 오늘 영상 정말 너무 좋았다, 너무 마음에 들었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 구독해놔도 바로바로 빨리빨리 보고 싶은데 하던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냥 밥 먹던 것도 그냥 밥상 집어 던지고 책 보는 것도 책 집어 던지고 보고 싶은데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시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직 키워드 영어방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몇 개 에피소드가 더 남아있으니까요.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